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석하신 분들 뭐 예, 조재철 서성관 검사 추가로 출석하고 정기훈 검사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 다 그대로시고 이제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권우현 변호사가 왔고요. 그다음에 예. 고영일 변호사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그러시네요. 빠졌습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님 빠지시고 그다음에 권우현 변호사님 출석하신 걸로. 예,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하고요. 예, 변호사님들 일단 신문 사항 자체는 다 받아보셨죠? 아직 못 받아왔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나눠드릴게요. 예. 예, 피고인들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고. 예, 피고인들 착석하신 거. 예, 다 확인했습니다. 예, 오후에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예, 노상원 씨에 대해서 변론 분리해서 증인 신문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으시죠? 예. 저번에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예. 18일 증인 관련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박안수 총장, 이진우 사령관, 예.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한독수 총리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안수, 나머지 동의하겠습니다. 박안수, 그다음에요. 이진우, 이진우, 이상민, 이상민, 한덕수. 이렇게 동의하신다는 취지신 거죠? 그걸 증인 신문 하겠다고요. 여기만 예, 빼고 부동의, 다 예. 동의하신다. 그런 취지로요? 예, 그렇습니다. 박안수,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 그렇게요. 그렇게. 그럼 나머지는 번호 쭉 불러가지고 저 의견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아시겠죠? 예, 번호 놓치지 않게. 그리고 그러면은 검찰 측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증인신문 끝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예, 노상원 피고인 지금부터 변론 분리해서 증인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죠. 예,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선서하고 증언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잠깐만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노상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신문사항 다 받아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전종택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 검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정 성립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일단 증인 하시기 전에 다른 건 뭐 큰 문제 없는데요. 예, 그 맨 마지막에 47번 보시면은 블랙박스에 관련된 CD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군사법원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라서 예, 저희들에서는 이거 증거 엄격한 증명에 따라서 증거 능력 배제해달라는 요청이고요. 뭐 재생도 물론이고 우리 증인에게 제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부분 어떻게 할까요? 이 앞부분 제가 진술조서, 진술서 이 부분 다 진정성립 그럼 동의하시겠어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면 네네. 그 부분은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내용 부인하시는 취지니까. 정 검사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은 뭐 맞습니다. 생략해도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예.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 번호 정 검사님 허락하시면은 제가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 다음에 22, 23, 거기까지죠. 예, 거기까지요. 23번까지는 진정성립에는 동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내용만 부인하는 취지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부터 그럼 24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노상원 기록 순번 308번 1812쪽 이하 수천 메모 내역 제시합니다. 저번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약간 편의를 협조한 이유는 아까 47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47번 때문에 47번 CD 때문에 증거 능력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증인 서천 주거지에서 경찰이 앞선 수첩에 대한 촬영 사진인데요. 이 수첩 본인이 작성한 수첩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군사법원 증인에서 출석하셔서는 이 수첩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인정하셨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수첩 작성 여부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예, 같은 기록으로는 김용군 기록 순번 308번, 문상호 기록 순번 788번이었습니다. 25번입니다. 노상원 사건 기록 순번 318번 1956쪽이야 검은색 표지 메모장 다시 제시합니다. 김용군 기록 순번 318번과 동일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천 주거지에서 경찰이 압수한 수첩 촬영 사진인데요. 이 수첩 본인이 기재한 대로 작성한 내용 기재한 수첩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수첩은 김용군 사건 순번 318번과 동일합니다. 26항 하겠습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323번 1987쪽이야 노상원 압수수색 메모장 관련 제시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김용군 기록 순번 323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메모장 관련인데요. 같은 수첩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수첩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으로는 27항입니다. 노상원 사건 기록 순번 330번 2053쪽 노상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증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인데요. 여기 오른쪽 이제 카카오 고객센터와 나눈 대화 내역인데 이 오른쪽 부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기록 순번 391번 국방 인사 전략 방향 제시합니다. 3146쪽입니다. 여기는 김용군 기록 순번 391번 윤승현 목현태 기록 순번 490번과 동일합니다. 증인의 안산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방 인사 전략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인데요. 여기서 수기로 표시된 부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같은 기록으로는 김용군 사건 순번 391번 윤승현 목현태 기록 순번 490번이었습니다. 다음 29항입니다. 윤승현 목현태 기록 순번 493번 6080쪽이야 수도방위사령부 1 경비단장 프로필 등입니다. 이 문서 마찬가지로 안산 주거지에서 압수된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 이 수기로 기재된 부분 증인이 작성한 부분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 노상원 기록 순번 406번 3463쪽 노상원과 김용현의 2024년 10월 3일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증인이 2024년 10월 3일 발신자는 증인이고요. 김용현 장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김용현 기록 순번 1597번입니다. 다음으로 31항 질문드립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613번 5832쪽이야 노상원과 김우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증인과 김우뜸 소령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인데요. 오른쪽은 김우뜸 소령이고 왼쪽은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상원 기록 순번 622번 6076쪽 노상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색 로그 제시합니다. 증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인데요. 증인이 2024년 12월 13일, 2024년 12월 15일 네이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한 내역인데 본인이 직접 검색한 내역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671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항입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662번 6203쪽이야 2024년 9월 12일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모 대령과 증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경부터 2024년 10월 22일경까지 증인과 김모 대령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인데 증인이 작성한 부분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671번 6330쪽이야 텔레그램 대화 내역
증인과 김모 대령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제시합니다. 이제 증인과 김모 대령이 2024년 10월 7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인데요. 오른쪽은 김모 대령이고요. 왼쪽은 증인이 작성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기록 순번 694번 6512쪽이야 식목일 행사 계획 WHP 파일 제시합니다. 같은 기록으로는 노상원 순번 1019번 윤승현 목현태 순번 441번입니다. 증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 저장된 파일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사건 기록 순번 695번 6519쪽이야 YR 작전 계획 HWP 파일 제시합니다. 증거 목록상으로는 YP 작전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YR 작전 계획이 맞습니다.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기록 순번 1020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42번과 동일합니다. 역시 증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서 저장된 파일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기록 순번 696번 6525쪽 이하 YR 계획 WHP 파일 제시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21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기록 순번 443번입니다. 증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 저장된 파일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기록 순번 697번 6529쪽이야 상록수 계획 WHP 파일 제시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15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37번과 동일합니다. 이 역시 증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서 USB에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사건 순번 699번 6567쪽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다음 단계 39항입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698번 6550쪽이야 상록수 계획 2 WHP 파일 제시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기록 순번 1016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38번과 동일합니다. 이 역시 USB에서 확인된 파일인데요. 증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상원 기록 순번 699번 6567쪽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WHP 파일 제시합니다. 이 역시 USB에서 확인된 파일인데요. 증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700번 6568쪽이야 번개불 작전 HWP 파일 제시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노상원 사건 순번 1017번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39번과 동일합니다. USB에서 확인된 파일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736번 6832쪽이야 검은색 수첩 촬영 사진 제시합니다. 서천주거지에서 압수한 검은색 수첩 사진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수첩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기록 순번 1006번 7936쪽 노종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사진 파일 7개 제시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이 수기로 작성한 파일을 촬영하여 증인이 수기로 작성한 이 서류를 사진 촬영한 파일인데요. 증인이 작성한 서류가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1009번 7949쪽 감정물 CD 한매 및 이미지 개선 파일 CD 한매의 파일 출력물 15개 제시합니다. 제가 보자면 이거는 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미지 개선 파일이라는 말 자체가 변경됐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원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서 이런 걸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일단은 제시해서- 끝나고 있다가 의견 제시하는 드릴게요. 목적이요. 목적이 증거 능력을 획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미 이 자체로 원본이 아님을 밝혔는데 제시한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획득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일단
저 제시 아까 이 뭐 진술 조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도 네. 어차피 증거 능력이 없어도 뭐 성립 진정 같은 거는 나온 김에 인정해 두겠다고 하셔가지고 저 하시게 하는 거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계속할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파일은 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인 작성 손글씨 사진 내용. 재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런 건 그냥 그 증인에게만 제시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건 그렇게 하시죠.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증거는 예. 또 없는데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증거 능력 획득하기 전이니까. 예. 네, 45항입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1011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4항입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1009번 7949쪽 감정물 CD 한매 및 이미지 개선 파일 CD 한매의 출력물 제시합니다. 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사진 촬영한 파일이 맞습니까? 출력. 44번 하고 있습니다. 44번. 예, 44항입니다. 예. 증인 다시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45항 제시합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1011쪽입니다. 11번입니다. 7979쪽이야 노상원 손글씨 사진 출력물 제시합니다. 지금 보내드린 출력물도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인 작성 손글씨 사진 내용, 사진 출력물입니다. 증인이 작성한 사진이 서류가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46항 질문 드립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1018번 8074쪽이야 상록수 운동부록 WHP 파일 제시합니다. 같은 증거로는 윤승현 목현태 사건 순번 440번과 동일합니다. 이 역시 증인 주거지에서 업수한 USB에서 확인된 파일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47번인데요. 노상 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질 개선본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따가 병용됐음이 아니 그러니까 이따 확인한 다음에 이따가 쭉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재생하거나 뭐 보여주거나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원하시는 원본 대로- 파일도 있습니다. 네? 원본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사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윤석열 피고인 사건 때는 요 감정 요청물 CD 저장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었고 음질 개선본에 대해서는 저는 부동의하셨었는데. 동의 안 합니다. 원본 예, 파일 알겠습니다.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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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785번 7741쪽 감정 요청물 CD 및 음질 개선본 CD고요. 같은 내용으로 같은 영상으로 노상원 기록 순번 832번 노상원 기록 순번 989번입니다. 예. 파일 그럼 순차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들려드려야죠. 뭐. 재판이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통화 녹음 파일 때 했던 것처럼 그럼 결국 지금 이렇게 증인께서 들으시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느냐를 확인해 준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렇죠.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감정 요청물 CD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피고인 사건도 감정 요청물 CD는 동의하시는데 저희는 동의 안 하고요. 이거 뭐 음질 개선본이나 저 예, 그건 뭐 그거에 당연히 근거한 녹취서는 다 부동의하시는 예.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정 요청물 CD가 원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은 새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네, 그러니까 입장이라서 그건 편하시게. 그러니까- 근데 뭐 다 들으실 필요가 없으면 예, 그러니까 다른 딱 사례에 몇 개만 따라서 지정해 그렇게 주시면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몇 개요. 예, 불러주세요. 그냥 무작위로 해서 하시죠. 뭐 그냥 유승수 변호사님이 정해주시겠어요? 예, 유변사 전해보지 뭐. 일단 검사님이 먼저 이렇게 유의미한 파일 그러니까 뭐 분량이 짧지 않은 걸로 재생. 그러면 이제 직접 들려드리는 네, 직접 들리는 예. 방식으로 하라고. 예. 44개인데 일단은 개선본은 말고 원본으로만 예, 일단 원본으로만 하는 걸로 하시고요. 44개 중에 한 3개 정도 들려드리면 되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예, 그러면 첫 파일과 마지막 파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괜찮으세요, 유 변호사님? 시간이 첫 얼마나 파일이랑 마지막 파일이요. 1분 안쪽입니다. 둘. 1분 안쪽. 예. 예, 첫 파일은 마지막. 214748 그다음에 18 192517이요. 근데 일부만 들려주는 걸 하시죠. 왜 음성만 확인한 취지니까요. 예, 내용 숙지는 뭐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재판이 그렇게 해주시죠. 전체를 다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이 확인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예, 개만 두 파일만, 들려드리면 되고 예,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처음이랑 끝. 두 개 중에서도 두 개 중에서 그러면 시간을 유승수 변호사님 보신 다음에 적당히 끊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214748 맞나요? 네.
예, 마지막 파일. 예. 40 하나씩 하나씩 전부. 아니, 첫 번째 예, 파일. 예.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일 지금 물어보고 아, 예. 예, 1번 214748 파일 들려드렸는데요. 증인 본인 목소리가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192517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요. 예. 네. 들으셨죠? 블랙박스에 나온 증인 목소리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네, 블랙박스 영상 그러면 이 정도로 재생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본인 목소리대로 맞다는 거를 정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다 증언 거부한 걸로 정리할까요? 예. 증언 거부한 거로. 다 증언 거부한 걸로 정리할까요? 예, 그렇죠. 그냥. 어차피 지금 다 증언 거부하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시간 아끼는 김에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다 들고 오히려 뭐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두 개 그 내용에는 1번과 44번 감정 요청물 CD 중 1번과 44번을 듣게 한 후에 증언을 거부하고 그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녹음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증언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아예 증언을 그냥 그렇게 하신 걸로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 2호 20-1호 피고인 문상호 사건 증언 관련 질문 드립니다. 48항 질문 드립니다. 증인 2025년 9월 14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실이 있죠. 증언을 거부합니다. 당시 증언 거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증언했던 것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5 등 피고인 윤석열 사건 증언 관련 질문드립니다. 50항입니다. 증인은 2025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죠. 증언을 거부합니다. 51항 질문입니다. 증인은 문상호 사건 증인신문 때와는 달리 진정상류까지 증언 거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증언한 것이 맞나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아까 47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CD 재생했는데 그 CD 노상원 사건 순번 785번이었고 동일 증거로는 832번, 989번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 신문 바로 하고 저 증거 채택 여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사이에 신문상 예, 잠깐만요. 예,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그 사이 신문상 배포 좀 할게요. 예. 검사님이 조금 전에 그 주신문 51항과 같은 신문은 사실상 증언 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언 거부의 이유, 증언 거부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이유를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기재해 주십시오, 재판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신 거 녹취서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상 지금부터 나눠드릴 테니까요. 나눠드린 다음에 어느 변호사님이 하실까요? 제가 여기서 추가.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두 개입니다. 저 검사님들. 내부밖에 없는데요. 아, 조금 더 좀 그래요? 주시죠. 응. 잠깐만요. 제가 11부 해왔는데 분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네. 11부도 부족하나요? 왜냐면 11부에도 재판부에 벌써 4개, 5개가 빠지니까 좀 많이 더 좀 오셨어요. 준비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럼. 예.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많이 가져.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많이 부족해요? 아이고. 복사해 올까요? 가서 그러면 어떡하지? 네, 몇 개 부족하죠? 응. 지금 좀 나눠드렸는데 한 서너 부씩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누구 오늘따라 저 많이 오셔가지고
이거 일단은 좀 보시고 저희 다시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뭐 파일을 제공해 드릴까요? 아니 근데 일단은 신문사항 자체가 지금 부족하니까. 재판장님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충분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음에는 좀 부수 좀 넉넉하게 좀 예, 부탁드릴게요. 좀 더 가지고. 예, 준비되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거서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일단 주신문 한 가지만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하상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령관님,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증언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본 게 있었는데. 아까 블랙박스 녹음 파일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음질 개선본이라고 해서 검사가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원래 있던 녹음과 완전히 다른 녹음이 드러나서 군사법원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지난번 대통령 재판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실이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그때 변경됐던 내용이 과장님이 장군님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개헌 보고가 업무 보고가 개헌 보고로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잠깐만요. 내용이 뭐였더라? 제가 그걸 또 안 갖고 왔네. 두 가지 내용이 바뀌었던 건 맞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증언 거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면은 블랙박스 영상 파일의 확장자를 보면일까요? 어떤 거는 EVT 이벤트 같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INF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릅니다. 이 파일명 확장자명 생성에 혹시 관여하시거나 변경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전혀 네,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쭉 여러 장의 메모 출력물을 보셨는데요. 거기도 이미지 개선 파일이라고 그래서 검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내용을 변경해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신문 사항 중에서 추가 사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사령관님의 불법 긴급 체포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지금 넘버링은 그냥 다 일로 해왔는데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항인데요. 증 제21호증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시급 보도 자료를 낭독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네, 2024년 12월 14일자 토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로 되어 있고요. 제목을 보시면은 12.3 내란 사건 시작부터 해제까지 노상원 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라인에 보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에 대한 긴급 체포가 시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런 보도자료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다음 쪽 좀 부탁드릴게요. 이 보도자료의 생산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박선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혹시 박선원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박선원 의원 말씀하십니까? 예, 박선원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박선원이가 원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도 있고 계속해서 그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국정원에도 근무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심의 간첩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지금 보신 보도자료가 토요일 날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그 다음 날이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우리 노상원 전 사령관께서 긴급 체포가 되셨는데 기억나시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요. 김영은 장관 기록 296번 사경 작성 피신 노상원 사령관에 대한 1회 피신 중에서 앞부분을 제시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피신이 따로 없으시죠? 요거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피신 한번 보시죠. 예, 저기 보시면 피의자 신문조서 1회가 나와 있고요. 작성 날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15일 13시 50 몇 분입니까? 59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때 조사가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십니까? 예, 주시죠. 질문합니다. 이쪽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날, 즉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노상원 씨를 긴급 체포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로 그 다음날 13시 59분에 안산 상록소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1회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1회 받으시기 이전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다고 진술되어 있더라고요. 참고인 조사 몇 번이나 받으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피신 1회, 그러니까 2024년 12월 15일 13시 59분에 피신 1회를 받기 전에도 여러 번 경찰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회 피의자 사경 작성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에 붙어 있는 수사과정 확인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저 보이시죠? 예, 제가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요.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이 2024년 12월 15일 13시 5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작 시간이 12월 15일 13시 59분. 그리고 조사 종료 시간을 맨 마지막에 봐주시죠. 열람 종료 시각이 16시 3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 종료 시각이 이 자료에 의하면 13시 35분이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순번 301번이고요. 김영은 장관 301번 사경 피신 이건 2회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2회 중에서 해당 부분 제시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조서에 보니까요. 두 번째 피를 보니까 피의자는 금일 2024년 12월 15일 16시 39분에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내란 실행 등 혐의 사실로 긴급 체포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종료 시각이 13시 3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분 후인 16시 39분에 안산 경찰서 상록경찰서에서 바로 긴급 체포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증언 안 하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긴급 체포라는 것은 말이죠. 형사소송법 제300조 2에 의하면은 긴급을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체포 사유인데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3 제1항에 따르면요.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아주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쪽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사경이 1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마친 직후 4분 후에 바로 우리 노상원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것은 체포 요건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박선원이의 긴급 체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실행되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3쪽의 첫 번째입니다. 박선원이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 지시뿐만 아니라요. 여러 차례 수사 지시를 했는데요.
박선원이 수사 지시와 박선원이가 대통령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죄로 프레임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사건 내란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라고 박선원이가 수사 지시하기 전에 하루 전날인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날에는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고발하고 긴급 체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님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두 분이 동시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은 문상호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 체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선원의 지시에 따라서 허겁지겁 불법으로 긴급 체포하는 바람에 긴급 체포 불승인이 돼서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이게 어떡하냐. 네. 김영은 장관 증거기록 순번 301번이고요. 사경 피신 수사과정 확인서 제시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 보이시죠? 저 읽어드릴게요. 조사 장소 도착 시간이 2024년 12월 15일 20시 25분입니다. 같은 날이죠? 오후에 조사 받으시고 긴급 체포된 직후에 또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사 시작 시간이 2024년 12월 15일 21시 09분으로 되어 있고요. 조사 종료 시간이 같은 날 23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셨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결국 사법경찰관들은 불법적으로 우리 정보사령관님을 긴급 체포한 이후에 서울로 이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1시 09분경부터 경찰청에서 자정까지 심야 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회 조사부터는 유치 장소가 안산 상록경찰서가 아니라 서울 서부경찰서로 바뀌었죠?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3회 조사부터는 계속 서부경찰서에서 구금되신 상태에서 조사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조사 담당 부서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국이었습니까?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추가 신문사항 마치고 본 신문사항 신문하겠습니다. 진정선입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그리고 통화 내역에 대해서 검사들이 압수를 했는데요. 그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압수가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핸드폰을 압수해서 핸드폰을 포렌식 했습니까?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 제한 사유라고 해서 법관이 마지막에 붙여서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해당 전자정보만 추출해서 가져가고 그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목록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핸드폰 실물을 가져갔죠?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핸드폰 실물을 가져가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은 없죠?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봅니다. 국가 공권력이 그 자체로 폭력적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핸드폰을 함부로 압수수색하거나 하면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또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이고요. 3번입니다. 지금 그 검사들에 따르면은 우리 전 정보사령관님의 주거지에서 USB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 USB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실물을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자정보를 보고 해당된 정보만 있을 경우에 그 정보만 압수하고 그 정보에 대한 압수 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거 맞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디지털 녹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 들어보신 블랙박스는 사령관님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가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음질 개선 CD가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역시 그 전자정보가 기억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해당되는 전자정보만 색출을 해서 그 해당되는 전자정보만 압수하고 거기에 대한 압수 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경찰이 밟았습니까? 안 밟았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쪽의 5번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실 때 그 조은석 특검이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거짓말로 진술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모두 4가지였다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서 그 무인 비행 장치, 뭐 이른바 오물 풍선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인 비행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남 공격 행위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해왔는데요. 그 공격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군대에서 어떤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전 수행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하라고 강요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허위 진술 강요, 그 강요로 인해서 실제로 허위 진술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허위 진술한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 실제로 우리 김영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증거로 들어와서 영장 신문까지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거를 진상을 밝혀 주셔야 그런 불법 수사가 규명이 되고 책임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텐데 말씀해 주실 의사가 없습니까? 뭐 증언 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랑 묻겠습니다. 그 공소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정보사령관님에 대한 그 공소장 기재를 보면 마지막에 군에서 제적됐다는 얘기를 굳이 적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 제118조 2항에 따르면요 범죄와 관련된 즉 검사가 기소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 이외의 다른 내용들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상 형사법상 금지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우리 정보사령관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마치 공사실이 사실인 듯한 그런 왜곡된 인상을 재판부에 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1항입니다. 그 우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님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제가 요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에 보면은 로마자 1번, 2번이 있고요. 2번 내 내란 행위 중에서 4번 내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정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괄호 2번에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및 지시와 요원 선발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대응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라라는 지시였다고 명확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계엄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는요. 2024년 7월 16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던 리일규 참사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 이후에 군에서 매우 촉각을 세우던 문제였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 증거자료 제시합니다. 증거 번호를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이거 한번 제시해 주시죠. 기사 두 건 제시하겠습니다. 네. 날짜 먼저 보시면은 2024년 7월 16일자고요. 잠깐만요. 증거번호를 특정을 해야 되니까. 예,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초기에 냈습니다. 정보사 때. 초기에. 잠깐만요. 김정은 표창장. 증제 19호네요. 예, 증제 19호 제시하고. 예. 10월 감사합니다. 16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김정은의 표창장 받은 주 쿠바 북한 외교관 한국 망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이일규 참사라는 분이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기사가 또 있습니다. 하나만 뒤에 거 또 보여주시죠. 예, 유데일리 기사인데요. 저거는 날짜가 보시면은 2024년 10월 6일자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몇 호증인지 20호증 아닌가 싶은데 같이 냈건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20호증은 아니고. 그럼 19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데일리 기사. 내신 거 맞나요, 이거? 예, 이거 냈습니다. 그때 같이 냈습니다. 아까 그 김정은 표창장하고 같이 냈습니다. 18호증이었나? (17호증인가요) 보도 참고 자료 이건가? 혹시 이거 누가 정리하신 분 없으세요, 변호인께서? 제목만 저희는 지금 목차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일단 그럼 구두로 물어보고 저희가 나중에 따로 그러시죠. 그냥 제시 안 하고 이 부분은 예, 제시 구두로 안 하고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걸로.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월 16일자로 리일규 참사의 망명 보도가 났고요. 그다음에 24년 10월 6일자로 유데일리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꼰대를 보여야 된다.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는 먼저 탈북한 선배 외교관 고영환, 태영호의 한국 정착 생활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자유세계를 동경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제2, 제3의 리일규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김정은이가 올해 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 통일 지우기에 나서면서 북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 제가 읽은 내용을 고지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장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3만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두 기사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북한 외교관은 북한에서도 출신 성분이 뛰어난 자원들이라 그들의 망명은 북한 지도층의 동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즉 대통령을 보좌하여
군령, 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참모들과 의논해서 대비해야 될 사안이었다는데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4항입니다. 증인께서는 정보사령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보사령관으로 일하시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취급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제 말이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5항입니다.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하면 간첩 용의자들도 함께 섞여 들어와서 국내 정세를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김영은 장관께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준비를 지시하셨고 그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격으로 자문을 얻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항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은 물론이고요. 예비역 장성들 자원으로부터도 군정, 군령, 군사정책 수립에 관해서 광범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대량 탈북 사태에 대응할 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는 문상호 사령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명된 지시로서 임무가 수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8항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구성된 대량 탈북 대응팀의 구성 명단은요. 보고 단계에서부터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명단과 마지막 명단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명단이 이미 밝혀졌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9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들은 이 대량 탈북 대응팀과 합수부 2수사단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합수부 2수사단에 편성될 예정이었던 최종 인원 명단은 마지막 대응팀 명단과 또 달라졌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20항입니다. 합수부 제2수사단에 대한 인사명령은 계엄이 조기에 해제되는 바람에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21항입니다. 계엄 선포 후에 계엄 사무 수행 준비를 위해서 판교 공공여단에 대기하던 정보사 인원들은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자 그대로 그냥 대기 상태에서 각자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에 의해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마치 어떤 실행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과장해서 공소장을 적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23항입니다. 정보사 임무는 초기의 시설과 서버의 안전 확보 임무였고 초기 임무 수행 직후에는 곧바로 방첩사에게 인계하는 중간 단계의 짧은 임무였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24항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정보사의 활동은 문상호 사령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하 직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정보사령관을 역임한 전 정보사령관으로서 예비역 장성으로서 또 예비역 정보사령관으로서 문상호 사령관과 김영은 장관이 계엄 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26항입니다. 위와 같이 정보사에서 수행되었던 모든 사무는 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정보사령관에게 명령하고 정보사령관은 또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명령 개통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엄 사무 수행 준비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27항입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외부에 대해서 유형력이 행사되거나 어떤 정보사 인원들의 권한이 행사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28항입니다. 검사들조차 공사실에 출동 대기 중에 끝났다. 출동 대기 중에 임무가 끝났다라고 자인하면서 그 사실을 공사실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검사들은 출동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도 체포 시도라는 모순된 공소장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노종래 변호사님. 아, 참, 조성우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조성우 변호사님. 신문하겠습니다. 예, 혹시 신문 사항 있으시면. 예, 잠깐만요. 예. 기사는 그 19호증으로 일괄 제출한 걸로. 그러니까 아, 기사 그래요? 세 개가 그럼 요거 19호증 가지번호를 좀 하나로 알아야 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는 그냥 제시 안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19호증 앞부분만 제시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검사님들 다 받아보시면 그때 시작할게요. 자리 배치 바꾸는 거 필요하시면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예, 다 잠깐만요. 예, 되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만 좀 가까이 해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변호인 같은 경우는 검찰 측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피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뵙고 여쭤보는 게 사실상 지금 1년여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저로서는 처음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재판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좀 마음 편한 상태에서 비록 지금 보내드린 증인신문 사항과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도 추가로 물어볼 수 있도록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이제 최후 변론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변론도 일종의 어느 정도 섞어서 같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폭넓게 해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부를 때에는 이제 존칭을 송구하지만 잠깐 생략을 하고 이제 증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고, 우리 피고인 김용군을 부를 때는 그냥 김용군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 이제 굉장히 이제 공범으로 기소된 주요 임무종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도 다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 김용군 피고인 김용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부된 바가 많지 않고 연관된 바 공소사실과 연관된 바가 많지 않고, 사실상 검사님들이 기소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한 3가지, 정확히 3가지 정도의 팩트에 근거해서 이제 나름의 가설을 세워서 이제 공소사실을 구성하셔서 재판장님께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제 기소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3가지인데요. 결국은 2014년 11월 6일 날 20여 명의 수사인원 명단, 이제 수사관 인원 명단을 우리 증인께 전송한 사실, 이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입니다. 그날 오후 15시에서 16시경에 증인 김용군, 구3의 방정환 이 롯데리아에서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날 24년 12월 3일 저녁 18시 30분경, 그러니까 롯데리아의 회동이 마친 그 이후에 특정 중국집에서 수사 1부장으로 명령지에 기재되어 있었던 김상용을 김용군이 만난 사실, 이 3가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팩트는 이 3가지이고,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진술을 종합하셔서. 심판장님, 오상검사입니다. 예. 지금 변론 시간이 아니라 증인신문 시간인데 지금 네. 변호사님께서는 변론을 하고 계시니까 신문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좀 감안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하세요. 예, 불법은 아니니까 조금만 해주시면.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예, 해서 예, 진행을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유병욱 좋을 것 검사입니다. 같습니다. 차라리 예. 조금 있다가 변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증인 있는 앞에서 변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변론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예, 저 감안해서- 이하상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말하다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사실을 위주로 해서 공소사실 구성을 하셨는데, 그 3가지 사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께 그러면 바로 이제 증인신문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조금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찰 측에서 그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공소 사실을 구성하셔서 재판장님께 유죄 판결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기소를 하신 거고,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세 가지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사실이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하다. 스토리는 이제 검사님 측에서 짜는 스토리가 있고 변호인 측에서 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검사님 측에서 짜신 스토리가 정말 그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정도가 되지 아니하고, 변호인 측에서 짜는 스토리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다 만족시키면서 변호인 측에서 짜는 스토리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가는 경우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제 그때는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원칙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증인신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놓고 우리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검사님들이 짜신 스토리와는 다른 스토리가 합리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고, 그 입증에 우리 증인의 증언이 필요해서 이제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증인신문 사항에서 1항에서 보시면, 결국은 검사님들은 그 2024년 11월 6일 날 그 인원 20명의 명단을 송부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증인이 김용군에게 그런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공소 사실에 적어주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4년 11월 초순경에 김용군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까 수사자라는 인원을 추천해달라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그 24년 11월 6일 날 정확히 그 명단이 전송이 됐고, 그러면 적어도 경험칙상 그 명단이 전송을 되려면 어쨌든 명단도 추려야 되고 나름의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명단을 추천한 경위를 불문하고요. 명단을 추천하게 된 경위, 뭐 수사자란 인원이든 뭐 부정선거 해야 된다 이런 말 했든 안 했든 간에 적어도 명단을 구성하고 고민하고 추리고 하는데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한 3주 정도까지도 경험칙상 소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24년 11월 6일 날 명단이 넘어갔으니까 3주를 빼면은 한 10월 중순경이 됩니다. 10월 중순경이 되는데 24년 10월 중순경에 아주 수뇌부, 아주 그 지위가 있었던 분들 아니고서 이 계엄의 계획이나 또는 계엄의 어떤 예정됐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실, 그 정도라도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증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2항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인원 추천을 11월 6일 날 명단이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경험칙상 그 전에 적어도 2주, 길게는 3주 전에 인원 추천을 요청하셨을 걸로 경험칙상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요청하실 때 왜 필요한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4년 11월 6일로부터 한 2주에서 3주 앞선 시점인 24년 10월경 김용군에게 김용군이 추천한 인원들이 계엄 상황 하에서 수사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전혀 없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검사님들이 이제 구성 요건 해당 사실로 스토리를 구성하시면서 어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발점으로 삼으셨던 그 명단 요청 전송 사실에 대해서는 그 명단 전송의 경위가 그 증거 어디를 보더라도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증된 바가 없고, 지금 우리 증언의 진술을 통해서 조금 더 반대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증언을 거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증거가 없다 뿐이지 입증 증거도 마찬가지로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항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2월 3일 14시 49분부터 16시 03분경까지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는데요. CCTV 시간에 의하더라도 또는 그 증인들의 9.3의 방정 증인 진술 또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4시 49분
다시 말해서 한 15시경, 편의상 15시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바로 온 거, 김용군이 바로 온 건 아니니까요. 15시경이라고 편의상하고 10분 차이니까요. 15시부터 한 15시 15분에서 15시 20분까지는 방정환과 구삼회가 방정환보다 먼저 하는데 구삼회 방정환이 오기 전에 증인과 피고인 김용군만 둘이만 그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증인께서는 피고인에게 계엄 관련된 얘기를 꺼내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그 안산 상록수점에서 계엄 관련 얘기를 꺼냈든 안 꺼냈든 그럼 12월 3일 그 전에 12월 3일보다 전에 안산 롯데리아 회동 전에 계엄 얘기를 김용군에게 꺼낸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김용군은 안산 상록수점에서 계엄 당일 구삼회와 방정환이 도착하기 전에 증인과 피고인 김용군이 단둘이 있을 때 김용군이 피고인에게 계엄이 적법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합법적인 계엄이라면 나를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다시 말해서 구삼회와 방정환이 오기 전에 나는 다시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나는 다시는 그렇게 위험한 일에 연루되기가 쉽지가 않고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한 바가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이 있은 후에 그 20분 정도가 지나고 계엄 당일 15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구삼회가 도착을 하고 그 이후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방정환이 롯데리아로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구삼회 예, 그렇게 하고 구삼회는 피고인하고 김용군이 단둘이 롯데리아에서 있었던 그 20분간의 내용은 당연히 경험칙상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당연히 경험칙상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내용을 구삼회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나는 이런 식이면은 동의할 수 없고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고 합법적인 계엄일 경우에는 검토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말하자면은 구삼회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삼회가 도착을 했고 증인은 구삼회와 방정환이 다 있는 자리에서 또는 방정환이 오기 전에 한 10분이니까 한 15시 15분에서 한 15시 25분까지 다시 말해서 구삼회 증인 김용군 셋이 있었던 그때에 김용군에게 수사 일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검사님들이 조금 그러니까 저한테 제지를 해주셨지만은 그 변론에 관한 내용도 잠깐만 언급을 그냥 변론은 아니고요. 변론에 관련 있는 사항을 잠깐만 언급을 드려보면 공소사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공소사실은 요약하면은 김용군이 그 모든 계엄 준비 상황을 다 안 이후에 계엄 상황을 알고 그걸 다 알면서 거기에 이제 인원들이 수사 인원으로 사용될 걸 알면서도 그거를 명단을 추천을 했고 그래서 계엄 당일날 다시 한번 그동안에 그 사이에도 계엄 준비를 했고 그래서 계엄 준비를 11월 6일부터 정확히 12월 3일까지 계엄 준비를 한 달여간 한 다음에 12월 3일날 이제 확인차 이제 다시 모였고 중요한 날 모였고 그래서
확인을 받고 또 내일 있을 업무, 헌병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김영군에게 지시하는 자리라고 이제 우리 공소사실에 적어주셨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그 공소사실을 아주 뒷받침하고 있는 게 그 9.3회가 진술입니다. 9.3회 진술인데 9.3회 진술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증인께 여쭤보고 정말 그런 진술을 증인이 9.3회에게 하였는지를 여쭙도록 지금 증신문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7항부터 주신문 7항부터 14항까지 관련인데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롯데리아 상록수점에서 김용군과 체포 및 신문 대상인 중앙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함께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김용군으로부터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구항입니다. 증인은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김용군에게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10항입니다. 증인은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9.3회 방정환에게 여기 김용군과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일하면 된다라고 말씀한 사실이 있는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만약 정보사 대령 2명과 김용군과 9.3회 방정환 총 1명, 2명, 3명, 4명, 5명입니다. 총 5명이 함께 일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정보사 대령과 9.3회 방정환은 함께 일하러 가기는 했습니다. 일했는지는 뭐 평가의 문제지만 일하러 가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객관적 팩트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딱 한 명, 김용군 피고인만 5명과 함께 일한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김용군 피고인만 딱 빠졌고 4명만 함께 일하러 갔는데 김용군 피고인만 빠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거기 간 것은 9.3회하고 방정환 두 사람만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질문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확인했는데. 예. 여기 김용군과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일하면 된다라고 9.3회 방정환에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증언 거부해 주셨고, 만약에 증인께서 9.3회 방정환에게 여기 있는 김용군이랑 정보사 대령 2명 또 당신들 2명 총 5명이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실제로 4명은 함께 일하러 가서 만나기까지는 했는데 그 5명 일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럼 5명이 다 같이 일했으면은 5명 일한 게 5명 일한 거라고 말한 게 정말 사실일 것 같은데 하필 1명만 빼고 4명만 같이 일하러 갔거나 또는 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명만 빠지게 된 이유가 5명 같이 일할 거야 라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4명밖에 일 안 했으니까 1명이 빠진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 1명이 빠진 그 이상한데 그 이상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빠진 것이냐, 그 1명이,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1명이 빠지게 된 이유가 아까 9.3회와 방정환이 도착하기 전 20분 동안 2분만 함께 계셨을 때 합법적이고 위헌적이지 그때는 뭐 위헌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계엄이라면은 나를 정식적인 채용 공고를 거쳐서 채용을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나를 해준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상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 표시였기 때문에 5명이 함께 일한다고 말하고 1명이 함께 일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요? 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1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김용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이 되었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병이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고 출동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뭐 계획에 따르고 또는 지금까지 현출된 어떤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그 정보사의 이제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작전 임무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어떤 선관위 관련된 임무가 주어진 걸로 지금 뭐 주지의 사실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 이미 연락됐느냐. 이번에 팀장 맡아서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해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구삼회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명백히 배치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떠신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2항 생략하고 13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김용군에게 대령 김상용을 1부장으로 앉히고 피고인 김용군이 비선으로 지휘해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14항 여쭙겠습니다. 당시 민간인이었던 그 심지어 그 군에서 전역한 지 6년 이상이 흘렀던 시점이었던 민간인 김용군이 사법경찰관을 지휘하게 될 경우,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게 될 경우 위법 수사가 되어 수사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5항은 이미 생략하겠습니다. 김용군은 구삼회와 방정환이 롯데리아에 오기 전 자신이 추천한 인원들이 수사단 구성에 있는 것을 보고 왜 수사단 구성에 있느냐, 이거는 정말 몰랐다라는 취지로 다소 놀라서 뭐 항의했다 이런 건 사실 평가의 문제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항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건 평가의 좀 뭐 정당한 이유처럼 좀 폭넓은 개념이어서 제가 항의라고 여쭤보진 않고 보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쭙게 보겠습니다. 수사단 구성에 자신이 추천한 인원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수사단 구성에 있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구삼회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 특히 가장 핵심적인 거는 헌병이 선관위에 출동해서 중앙선관위원회 노태학 위원장을 헌병이 직접 체포해라. 가장 명백하게 배치되는 진술을 많이 했는데요. 롯데리아에서 증인께서 구삼회에게 한 말을 또는 구삼회에게도 한 말이 아니고 그냥 단지 그 롯데리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화자가 구삼회도 아니고 방정환도 아니고 김용군도 아닌 화자가 다른 사람인 그 다른 사람에게 한 말 또는 하지 않은 말을 구삼회는 증인이 김용군을 화자로 놓고 한 말이라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앞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명단 20명 전성한 사실 그리고 그 롯데리아에서 있었던 구삼회의 진술을 토대로 구삼회와 방정환이 없었던 두 분만 있었을 때 사실도 어느 정도 추인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두 분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삼회에서 한 말로써 이제 그 두 명에서 무슨 일이 두 분만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이제 추인을 해가지고 추인을 했고요. 추인을 하셨고 논리 측에 경험 측에도 추인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김상용을 만났습니다. 그 롯데리아 끝나고 나서 김상용을 만난 사실은 또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아울러 종합해서 노상원으로부터 그 헌병이 선관위를 체포해라, 선관위원장을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김용군이 롯데리아에서 받았고 그 지시를 수사일부장 김용군에게 전달하려고 급히 자리를 떠서 김용군이 이제 김상용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제 스토리 라인입니다. 스토리 라인이고 그것도 뭐 일흥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진술로서 그 어떤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딴 스토리 라인이 좀 입증이 더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 그 구삼회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워낙 객관적 사실과 명백하게 배치가 되어서
일단 두 분만 있었을 때, 두 분만 롯데리아에서 20분 동안 있었을 때 두 분이 하셨던 얘기, 다시 말해서 명시적으로 난 하지 않겠다, 계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얘기의 신빙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기서 한번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김영군이 김상용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김영군이 김상용을 만나러 가라, 증인께서 김용군에게 김상용을 만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롯데리아에서 헌병에 선관위 관련 임무를 준 내용을 빨리 가서 그 김상용에게 전달을 하고 제대로 준비됐는지, 애들도 모아져 있는지, 헌병이 모아져 있는지 확인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는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면은 20분 동안 단둘이 있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걸 뭐 진실인지는 어쨌든 변론으로 하고, 그 이후에 한 30분 가까이 이제 그 네 분이서 모여서 이제 같이 말씀을 논의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CCTV에 나온 이제 김영군의 어떤 막 손을 흔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잡히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그 얘기를 경청하는 모습으로 적어도 증인 그 CCTV 영상상에는 보이니, 그를 봤을 때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나 또는 정말 그게 증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피고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그러면 박차고 자리를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정황 증거로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CCTV에 그러한 정황 영상이 찍히게 되었고 실제로도 이제 김영군 피고인이 그렇게 먼저 일어나거나 그러지 못한 이유는 한참 군대 선임이자 또 대학으로 쳐도 선배이기도 하고 또 전 사령관이셨던 증인의 체면을 봐서 그 이제 구삼회나 방정환은 후임이기도 하고 또 대학으로 타져도 더 후배이고 또 이제 계급도 지금 현재 계급도 최종 계급이 더 낮고요. 그런 사람 앞에서의 어떤 증인의 체면을 봐서 피고인이 그 자리를 박차거나 또는 증인이 그 구삼회 방정환에게 얘기하는 거에서 그 앞에서 바로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은 거로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주신문 어느 검사님이 하실까요? 재주신문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시죠. 예, 김지희 변호사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령관님, 그 수사기관에서 총 20번 조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거의 매일 조사를 받으셨고 총 10번 조사를 받으셨고, 그 이 길인 2024년 12월 24일부터 다음 달인 2025년 1월 9일까지도 역시 거의 매번 수사를 총 10번을 받으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20번의 수사기관 종료 이후에 특검이 무슨 이유로 언제 연락을 드렸는지, 총 몇 번 연락을 받으셨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특검을 물어보신 거죠? 예. 그 20번의 조사가 이제 종료가 1월 9일에 됐는데요. 그 이후에 특검이 그 무슨 이유로 연락을 드렸고 언제 연락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사령관님께서 2025년 12월 8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특검의 회유가 있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주면 어떤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은 사람이라면 버티기 어려운 제안이었다고 말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플리바게닝이란 용어 자체가 외래어인 것으로 비추어봐서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플리바게닝을 기본으로 전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 사법거래제도 혹은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플리바게닝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그 수사 대상자와 협상을 하는 것 자체, 사법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사법 절차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정서 때문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다수의 법조인들이 특검에만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한 로스쿨 재직 교수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 전반의 플리바게닝을 반영하는 것이면 몰라도 특검에만 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지적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20번의 연일 계속되는 20번의 조사 이후에 특검이 연락해서 그 해당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신 내용 중 어떤 부분을 바꿔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혹시 특검이 다른 특검 수사 대상자가 실제로 해당 제안에 응했다고 하면서 우리 사령관님 설득하려고 하던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 증언 취득을 위한 특검 회유가 통하지 않자 특검이 다른 수사 대상자들은 이런 제안에 응했다라고 설득하면서 그 혹시 제시한 관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개략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특히 사령관님께서 인간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제안이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혹시 그 누구의 증언이었으며 어떤 내용이었는지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제안이라고 하셨고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 또 20번의 조사를 받으셔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특검의 제안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인지 혹은 사령관님의 양심상 허위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지 혹은 사령관님께는 불리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인지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조 변호사님? 예, 알겠습니다. 검찰 측도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 증인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다시 병 앞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 자리로 돌아가신 다음에 일단 증거 아까 주신문 특검 신문사항에서 1번서부터 23번까지는 아마 기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의견서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번서부터 쭉 있는 거 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증거로 채택해야 될 거는 32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색 로그 부분 이 부분은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입증 취지를 요러한 것이 여기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증거 무린 서면 쪽으로 입증 취지를 정리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재판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보게 이 컴퓨터나 이 휴대전화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 근데 그 컴퓨터나 그 휴대전화는 본인이 쓰는 거다. 다른 사람이 쓰지는 않는 거다. 그러면 본인이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본인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 입증 취지를 그렇게 한번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 영상 CD, 감정 요청물 CD 자체
그 CD에 있는 저장 파일 1서부터 44까지는 일단 증거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은 기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음질 개선본 CD 그 개선본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은 다 기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녹취서 부분도 이게 음질 개선본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좀 밝혀주십시오. 음질 개선본은 기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래 변호사입니다. 예. 그 이제 블랙박스 그 파일 예. 지금 뭐 재판장님 증거 채택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윤미경 씨 증인을 신청을 예, 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임의성 부분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배제가 돼야 할 수도 있다 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입수 경로랑 국가기밀 그 관련 부분에서는 네. 나중에 채택하고서 한꺼번에 증거배제 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재판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예, 특감 의견 예. 좀 드리면 블랙박스 관련해서 이제 그 윤미경 그 이미 제출 관련해서는 이제 증인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예. 기록상에 그 윤미경과 이제 노상원 피고인이 같이 운행했던 차량이었고, 그리고 먼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미경이 먼저 차량 임의 수색을 제안했고 이제 권리고지도 충분히 돼서 임의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피고인 측의 변호인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음질 개선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에서 임의로 저희가 만든 파일이 아니라 대검에 그 감정을 보내서 저희가 받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원본과 음질 개선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음질 개선본이 나왔는지도 이제 기록상 충분히 현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감정물이기 때문에 기각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빼먹었나? 그래서 그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요 파일 부분의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질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 해당 음질 개선본이나 그 녹취서 부분은 아마 그걸 그러면 저 추가 자료 같은 걸로 제출하시는 게 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 말씀 이해도 네, 제가 아까 그 충분히 말씀 안 이해했습니다. 드렸었는데. 예. 그럼 기각은 좀 보류를 해주시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의견서를 정리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질 개선본이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선본은- 기각을 해주시면 뭐 네.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 그 지난 다른 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마 이 똑같이 부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 증거를 채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 그 특검 측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시는 부분을 제시 드리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채택 기각 여부를 그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때도 똑같은 말씀인데 재판부에서는 하여간 권유하기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제출하시는 게 이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지. 다른 재판부가 또 채택했다니까 말씀드리긴 그런데 입증 취지가 아마 다를 수도 있고 그 요증 사실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원본 파일 자체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과학 수사로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음질 개선하면 요런 말인 것 같고 우리는 요런 녹취서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재판부에서는 그런데 한번 검사님들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다른 사건도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려서 아마 조금 오해 여지가 있었는데. 저 노정래 변호사입니다. 의견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종택 검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블랙박스가 발견되고 이 파일이 나온 산타페 차량은 노상원 피고인이 윤미경 씨하고 공동으로 운행한다든지 이런 차량이 아니고 노상원 단독으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임의 제출할 때에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중에 선별 과정에서 이제 전 변호인은 최기식 변호사한테 이제 입회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뿐이고 임의 제출 시점에는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여간 그 해당 부분 증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 증인 신문 어차피 노정래 변호사님 지금 딱 한 명 지금 신청한 상태거든요. 네, 뭐 시간 오래 걸릴 건 변호인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증인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증인 신문을 일단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거는 나를 그리고 저 일단 본인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서 본인 쪽에 신청하시는 거라서 본인 쪽 기일을 따로 하나만 잡아가지고 하면 어떨까? 다른 증인을 지금 뭐 신청하신 것도 아닌데. 아, 예, 그럼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뭐 있어요, 이하상 변호사님? 저는 이 CD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라서요. 그러니까 그 의견서 한번 제출 한번 해주시면 그 부분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 뭐 증인 신문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4시에 김봉식 증인 시작하면 되는데 혹시 와 계신가요? 아, 그럼 일단 지금 할까요?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잠깐. 그럴까요? 아, 근데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저 얼마 시간 진짜 될 안 때 해요. 하시는 게 금방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도 하실 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니 뭐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 제가 항상 믿지만 세상 일이란 게 또 쉬었다 모르니까. 하시죠.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4시 정도에 쉬니까 괜찮으시면 그냥 지금 바로 일단은 시작을 하죠. 예, 따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김봉식 씨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아, 그럼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할까요? 예. 그리고서 한 4시 정도에 쉬죠. 다른 때랑 똑같이. 예. 예, 그 사이에 신문상 저희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문상 배분됐던 것 같고 올라오셨으면 들어오시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신문 조서는 다 한 번씩 열람해 보셨죠, 변호사님들?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김봉식. 아니 고르현 변호사님 좀 보셨다고 지금. 권 변호사님만 보셨어요? 문서 송부 촉탁해서 수령했습니다. 아, 예, 예, 수령해서 보셨죠? 기다리시는 동안 혹시 노종래 변호사님 12월 16일 날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때 나오실 필요 없고 그 노상원 피고인이랑 노종래 변호사님 어떻게 대동 가능하신지 먼저. 그날 다른 재판이 있습니다. 아, 순천 재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18일 날 혹시 안 되시나요? 잠깐만요. 예, 예. 일단 대동이 가능하신지가 좀 중요합니다. 대동하실 수 있는 거죠? 불확실합니다. 주소는 그럼 알고 계시고요. 주소는 제가 써서 냈고요. 예. 이분이 이제 겁이 상당히 많아서 뭐 제가 얘기해서 뭐 될지 말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나오실 수도 있는 분인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환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3일 날 혹시 괜찮으세요? 23일 오전. 저는 괜찮습니다. 예. 특검 측은 괜찮으시겠죠? 12월 23일 괜찮으세요? 12월 23일 그러면 오전 예상 시간 20분 정도 잡으시는 거죠? 예. 오전 11시 할까요? 예. 예, 오전 11시에 12월 23일 오전 오전 그냥 아예 오후에 합시다. 오후 혹시 4시나 5시도 괜찮으세요? 저는 뭐 근데 그 시간 하면은 피고인이 왔다가 예. 갈 때 이게 이제
혼자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다른 사람들 다 끝나야 이제 갈 글씨로는 수가 있다. 23일 오전 11시. 예, 예. 12월 23일 오전 11시고요. 요때는 그 노상원 피고인만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원 피고인. 네, 그럼 예, 노상원 피고인 예? 결론 분리해서 하신다는 말씀. 예, 예. 그때는요. 아니 같이 오실 거면 같이 오셔도 되는데 다들 바쁘실까 봐 지금. 근데 같이 하시는 기일에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저희들도 혹시 반대 신문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증인 신청을 해 주신 거라서. 그러니까요. 예. 어떤 말씀이시지? 그래도 잠깐만 앉아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성주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예.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때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그때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안 되셔가지고 변호인만 오시면 기뢰 증거 조사로 진행하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노정래 변호사님은 나오셔야 되고요. 12월 23일 오전 11시. 법정은 서관 424호 법정입니다. 서관 424호. 예.